베를린의 겨울 아침,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국방기술연구소 3층 회의실.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호프만. 유럽 군수산업의 핵심 기술자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번째 실험 실패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붉은 글씨로 페일드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몸담아온 이 프로젝트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동료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연구, 수억 유로의 예산. 그러나 결과는 또 실패인가? 나는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그때 내 상사인 슈미트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한국이 성공했대.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뭐라고요? 한국이요? 믿을 수 없었다. 우리가 10년 가까이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성공했다고? 나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슈미트 박사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국의 레이저 무기 실험 성공 소식이 떠 있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손가락을 떨었다. 세계 최초 실전 배치, 한 발당 2,000원, 무음무연. 모든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겠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하얀 눈발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베를린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인천공항, 새벽 6시. 비행기에서 내린 나는 입국 게이트를 지나며 눈을 크게 떴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작은 로봇이 바닥을 청소하며 지나갔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베를린의 낡은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기술의 교양국이군.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자 서울로 향하는 표지판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먼저 커피 한 잔이 필요했다. 카페에 앉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천장의 뉴스 화면을 올려다봤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속보입니다. 한국 세계 최초 레이저 무기 양산 돌입. 한 발당 2,000원. 종이컵을 든 내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커피 한 방울이 테이블에 떨어졌다. 2,000원? 말도 안 돼. 우리 실험실에서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천 유로였다. 그것도 실패한 발사에. 그런데 한국은 2,000원? 1유로 50센트?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는 레이저가 하늘을 가르며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소리도 없었다. 연기도 없었다. 그저 빛 한 줄기가 지나가자 드론이 떨어졌다. 완벽했다.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실패한 걸 그들이 정말 해낸 건가?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베를린의 칼바람과는 달랐다. 이 바람에는 어떤 활기가 있었다.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다. 내일 오전 10시, 대전에 있는 방산연구소 방문.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대전행 KTX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빨랐다. 불과 1시간 만에 나는 대전역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방문키로 한 방산 관련 연구소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깔끔한 도로, 정돈된 거리. 모든 것이 질서 있었다. 연구소 정문 앞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젊은 연구원이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나를 실험 현장으로 안내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보였다. 호프만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곧 실험이 시작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정된 관측 위치에 섰다. 하늘 위로 소형 드론이 천천히 떠올랐다. 약 100m 상공에서 드론은 정지했다. 한 연구원이 말했다. 조준 완료. 발사 준비됐습니다. 순간 공기가 정지한 듯 고요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발사합니다. 한 줄기 빛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 연기도 없었다. 그저 투명한 빛의 선이 하늘을 그었을 뿐이다. 그리고 드론은 그대로 공중에서 기능을 멈췄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지면으로 추락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입이 바짝 말랐다. 사일런스, 퓨어 프레시전, 노 스모, 노 사운, 저스트, 브릴리언스. 나도 모르게 영어로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한국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보여주기보다 지켜내려고 만듭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담담함이 있었다. 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드론이 떨어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바람만이 조용히 불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보여주기보다 지켜내려고. 그래,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기술을 과시하려 했고 예산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르다. 이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걸 위해 기술을 만들었다. 나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실험이 끝난 후 연구원들은 나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다. 나는 기대하고 있었다. 최첨단 장비, 거대한 슈퍼컴퓨터, 화려한 실험실을 상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연구실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값비싼 외국산 장비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손때 묻은 도면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낡은 공책에는 빼곡하게 계산식이 적혀 있었다. 한쪽 벽에는 태극기 한 장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나는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들이 가진 건 예산이 아니라 의지였구나. 한 연구원이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했는지, 어떻게 국산 부품으로 성능을 끌어올렸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나는 들으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들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머리로, 끈기로,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냈다. 한 연구원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어린 아들과 딸이 아빠를 껴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다. 이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이건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K 디펜스 isn't about power, it's about purpose. 기술이 힘이 아니라 목적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우리 유럽의 연구소에는 최고의 장비가 있었다. 최고의 예산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했던 건 목적이었다. 우리는 성과를 위해 일했고 논문을 위해 연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일했고 평화를 위해 연구했다. 나는 한참을 그 연구실에 서 있었다. 벽에 붙은 도면들, 낡은 의자, 손때 묻은 계산기.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여기엔 진짜 기술자들이 있다고. 진짜 헌신이 있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군. 이건 마음이야. 그렇다. 이들의 무기는 레이저가 아니었다. 이들의 진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다음 날, 두 번째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거셌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레이저 무기는 날씨에 취약하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습도, 먼지, 구름 모두가 레이저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나는 연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날씨가 좋지 않은데 실험을 연기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그 연구원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감 있는 미소였다. 괜찮습니다. 한국 기술은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반신반의했다. 정말 가능할까? 실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바람은 더 거세졌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아다녔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담담하게 준비를 계속했다. 드론이 하늘로 올라갔다. 바람에 흔들리며 불안정하게 떠 있었다. 연구원이 말했다. 조준 시작합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발사. 순간 레이저 한 줄기가 흐린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구름 사이를 뚫고 바람을 헤치고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드론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기능이 멈췄다.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폭발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떨어질 뿐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1.50 세상이 바뀌었다. $1.50. 그 돈으로 적의 드론을 격추했다. 그것도 악천후 속에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하늘 위를 보니 구름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어왔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인류의 희망이야. 정말 그랬다. 이 기술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비싼 미사일로만 막을 수 있었던 위협을 이제는 누구나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부자 나라만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도, 큰 군대만이 아니라 작은 부대도. 이 기술은 평등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연구원들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우리는 작은 한식당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삼겹살과 소주가 놓였다. 연구원들은 긴장을 풀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소주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한 연구원이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대답했다. 우린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젊은 연구원, 중년의 팀장, 백발의 선임 연구원. 모두의 눈빛이 같았다. 그들은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했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 유럽은 무엇을 지키려 했던가? 우리는 기술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기술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진짜 목표는 사람이고 평화고 미래다. 우리 연구소에는 어린 자녀를 둔 사람이 많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린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다. 평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쟁을 막기 위한 힘을 기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소주잔을 들었다. 그대들의 평화에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작은 식당에서, 이 소박한 자리에서 나는 진짜 기술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슈퍼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고, 목표를 잊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별들처럼 이 사람들도 빛나고 있구나.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귀국 전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쉽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부터 써야 할까? 기술적 데이터? 실험 결과?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더 퓨처 오브 디펜스, 이 샤이닝 인 코리아. 문장을 쓰던 손이 멈췄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강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그 풍경을 바라봤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저 불빛들을 지키기 위해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일한다. 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썼다. 기술에 대해서, 실험에 대해서,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이건 무기가 아니다. 평화를 위한 빛이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서의 결론으로 삼았다.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는가였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실험실에서만 탄생한 게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키려는 의지에서, 평화를 향한 열망에서 탄생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는 파일을 저장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돌아가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나는 결심했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저 불빛처럼 희망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나는 탑승권을 손에 쥐고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 게이트를 통과하며 나는 생각했다. 그날 본 빛은 단순한 레이저가 아니었다. 그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혼이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륙 준비가 시작되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졌다. 작아지는 건물들, 사라지는 도로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커지고 있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햇빛이 날개를 비쳤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다. 일주일간의 관찰, 실험 참관, 인터뷰. 모든 것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국은 특별하다.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니라 사람이 특별하다. 머치루. 내 보고서는 유럽 전역의 국방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회의가 소집되었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의 주요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기사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코리어 더 라이트 오브 피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한국에서 느낀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철학의 문제였다. 우리는 왜 기술을 개발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한국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평화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베를린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잿빛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본 그 빛이 여기까지 닿고 있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았다. 회의실에서 나는 말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예산과 성과만을 쫓지 않기로 했다.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지켜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다.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협력 제안을 가지고 갔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익숙한 풍경이 나를 반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보였다. 대전 연구소에서 다시 만난 연구원들은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었다. 동반자였다.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 그날 밤 서울의 한강변을 걸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한국의 기술자들도 빛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평화를 지키는 힘, 그건 한국에 있었어.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수출하고 있었다.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희망의 목격자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도 그 바람을 유럽으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의 바람을, 희망의 바람을.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저 빛 하나하나가 삶이고 꿈이고 미래였다. 그리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누군가는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했다. 내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것에 대해, 기술 너머의 것을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해,